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HLB는 마이너스 1%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지금 연속 3일 음봉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어차피 이제 장 끝나고 봐야지 알겠죠?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무상증자 전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신주가 이제 발행이 되잖아요. 발행이 되고 나면은 여기 보면 4월 20일에 배정 기준일이었죠. 거래일 기준으로는 4월 16일이었고요. 그때 매수를 한 다음에 권리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5월 28일에 청약을 했죠. 청약을 한 다음에 회사로는 6월 5일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6월 8일에 확정 잘 됐다라고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그냥 볼게요. 6월 8일에 여기 주주 배정 유상증자 6월 5일에 나왔네요. 그래서 잘 됐다, 납입이 100% 완료됐다, 6월 5일에 회사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납입까지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이제 눈에 띄는 게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19일에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례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례들은 엄청 많은데 이거 플레이 위드는 무상증자 신주 상장 사례입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종목들을 차근차근 6월 19일이 오기 전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례는 플레이 위드인데요. 분봉으로 보기 전에 여기 보면은 무상증자가 적혀 있죠. 6월 8일 무상증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월 20일에 권리락이 대략 50% 찍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상증자 적혀 있는 날을 일단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3%, 저가가 마이너스 10%로 되어 있는데, 역사를 좀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6월이 아니라 5월 6일에 무상증자 결정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여기 5월 6일에 무상증자 결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5월 21일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1주당 배정 주식수는 1주, 그래서 100% 무상증자를 하는 거였고요. 일단 배정 기준일이 5월 21일이니까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은 5월 21일이면은 여기 권리락이 여기 생겼죠. 결제일 기준으로 5월 21일이니까 이틀 전인 하나, 둘, 5월 19일에 매수가 끝나 있어야지 그 다음 권리락이 나오고 결제일까지, 거래일은 이틀 전인 5월 19일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는 고가가 7%, 종가는 1%, 그 다음에 다음날에 11%가 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 5월 21일까지 봤습니다. HLB랑 다른 점은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무상증자 사례고요. 무상증자는 HLB는 유상증자 신주 그거 다음이 무상증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종이 다르죠. 업종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거 감안해서 이 사례를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 보면은 신주 상장 예정일이 6월 8일로 적혀 있습니다. 6월 8일로 적혀 있는데, 자, 아까 봤던 이 차트로 오면은 6월 8일 당일에 이렇게 무상증자가 뜨면서 거래가 됐죠. 여기 보면은 시가가 마이너스 4%인데 이게 100%니까 한 주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도 욕구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조금 약세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플레이 위드는 로한네로 유명하죠. 그래서 동남아 인기 IP CLM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CLM의 퍼블리싱 서비스를 진행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MMORPG 프로젝트이고 약간 애들게임 같아요. 토끼가 등장을 하고 뭐 다채로운 퀘스트, 개그적인 게임이어서 그래서 좀 아기자기 귀여운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여기 토끼 같죠? 토끼 같나요? 원작은 이제 실 온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M이 붙으면은 모바일 게임이거든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거. 실 온라인은 PC로 했겠죠. 2004년에 출시가 돼서 국내, 뭐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등의 서비스 중인데 이게 모바일로도 나온다라는 거였고요. 차트를 보면 6월 5일은 여기 금요일에 나왔고, 이 다음 날이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는 날이었죠. 그 전날에 이렇게 왠지 주가를 좀 찌우려는 듯한 느낌으로 나온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거 HTS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투자 정보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에 기업 분석이 있습니다. 0919라고 화면 번호 넣어도 되는데 뭐 다트 같은 데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바로 보면 편하거든요. 재무제표는 단위는 억원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은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 100%죠. 증거금 100%라는 것은 좀 위험하니까 미수랑 신용 쓰지 마라 라는 건데, 실적은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2018년에만 19억 원 적자가 났고 2019년에는 136억 원을 벌었고, 올해 1분기에도 65니까 단순 계산 곱하기 4를 하면은
240이니까 2019년 대비 2배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흑자 전환이라 적혀 있고,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 17, 18년 마이너스, 2018년에 19년에는 이제 플러스로 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봉으로 한번 쭉 보면은 2019년 7월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게 제 예전 영상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투자 경고 종목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을 거예요. 투자 경고, 투경. 그때 플레이 위드만 아니라 그 종목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왕창 갔죠. 5,000원에서 대략 5배 정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때 한번 쫙 뜨고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11,000원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실적이 좋아지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좋아지니까 한번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때 제 기억으로 로한 때문에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로한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M이죠. 로한 M.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돌을 앞둔, 돌은 이제 1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로한 M 2020년 5월 18일인데 2019년 이어 올해도 로한 M 영향력 막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플레이드가 이제 6월 말에 발매 첫 돌을 앞둔다고 하는데, 그걸 봤을 때 이제 요거 2019년 6월쯤부터 6월 28일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로한엠이 이때 출시가 되는 그 시절에 5배가 주가를 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1년이 지난 이번에 또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1년이 지난 로한엠이 출시되고서 1년이 지난 시점이 지금 6월 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27일에 나왔다고 하죠. 그럼 6월 27일이 돌. 그래서 7월 한 달 내내 2위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가서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게 6월 27일 여기에 나왔죠. 28일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출시가 되고 반응 보고 28일부터 시가가 15%. 그래서 이때부터 상승하더니 점상점상, 그 다음이 상한가. 투자 경고도 받고 투자 위험인가요? 그것도 받았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매우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드는 무상증자의 정석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 무상증자는 주주들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어떤 그 시그널을 주느냐? 우리는 안정적인 매출이 납니다. 우리는 돈을 잘 법니다. 라는 그런 시그널을 줍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뭐 주식수를 쪼개서 유통을 활발하게 하는 목적이나 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점에서 뭐 차이가 있다. 바로 기업 내부의 자금 상황이 여유롭다. 지금 그 질병으로 지금 매출들, 기업 실적들이 타격을 입겠지만은 우리는 자금 상황이 아주 좋다라고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게 되고, 그 결과 주가도 그 당시에 이렇게 올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 5월 6일에 공시가 나왔거든요. 5월 6일 날 당연히 공시 나온 날 상승을 했죠. 장대 양봉이 나왔고 고가 22%, 종가 17%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전처럼 로한엠 출시 때처럼 뭐 상한가를 연속 가지 못하지만은 7%, 11%, 12% 합치면 한 30% 되겠네요. 상승. 그리고 이제 권리락까지 되고, 이거는 무상증자를 노리고 들어온 국에 쭉 있겠죠. 기업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쭉 오르고 지금 현재 시세는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100억 원이고요. 이번 사례는 요거 상장일에 하락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는 상승했던 경우도 한번 가져와서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는 12시간이 지나야 카페인이 90% 몸에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숙면을 취하려면은 적어도 점심때까지만 마시고 그 이후로는 마시면 안 되겠고요. 이게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8일에 한강에 항세제 내서 옮기는 이게 산다라고 하는데 놀랐습니다, 보고서. 그래서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이것도 내성을 갖도록 하는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한강물을 뜬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DNA 이런 것들을 추출하고 분석을 해서 나온 건데, 바로 이제 한강에 서식하는 박테리오 파지 이거에게서 유전자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내성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를 서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것도 자기들 유전자가 있을 텐데 여기에 누군가 지금 옮기는 겁니다. 이 내성 유전자를. 그게 바로 이 박테리오 파지라는 건데, 이거는 요것들을 감염시키는 이겁니다. 그래서 강 바다에 서식하는
이거의 90%를 차지하는 게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공생관계죠. 공생관계이고 세균 입장에서는 자기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잘 죽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은 카비페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해두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